어, 김용춘 선대위가요, 부동산 관련해서 박형준 부부를 고발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주민등록법 위반 4개 혐의를 적시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되는 게 맞지? 범죄 행위자하고 지금 선거하고 있는 거 전임상하게. 그러니까 이번 부산시장 선거는 뭐 박형준 재산 찾아주기 캠페인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다 지가 모른대. 그러면 고마워해야지. 시민들이 찾아주면 고맙습니다 해야 되는데 나 모르는 거다고. 요거 기시감 있지 않아요? 말로는 모르는 거다고 사스랑 하는데 같은 구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모르는 거다고 하면서 결국은 재산 등록을 또 해. 그러니까. 공직자 재산 등록을 해. 이상한 놈이죠. 아니 모르는 땅이면 그럼 저희가 가져갈게요 라고 했을 때 그럼 버럭하지를 말든가 또 신고는 다 하면서 이렇게 고발을 촘촘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또 1년 후에 선거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1년 맞아요. 내내 이 상황이 지속이 될 거예요. 그 다음 선거에 못 나오게라도 해야지. 네. 범죄자가 어떻게 선거에 나와요? 사법 처리를 받아야지. 그 박형준 얼마나 기분 좋아요.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다 내 재산 정리해주고 찾아주고 막 더 해주고 하는데 나 같으면 기분 좋겠다. 그러니까 박형준 후보 쪽에 일반 우리 이제 1인 미디어, SNS 막 뒤져가지고 지금 고발하고 있더라고. 시간 많네. 시간 많은 거니까 이런 의혹이 막 퍼져나가지 못하게 계속 고소장 남발하고 있는 건데 박형준이 직접 하지 않으니까 고발장이에요. 나는 고발하지 마요. 그러니까 어. 나는 그냥 박형준이 부러워서 그래요. 우리는 칭찬해주잖아. 가만히 있는데 남들이 재산을 찾아주잖아. 장가를 부러워. 장가를 잘 갔거든. 얘네가 지금 다들 부러워해. 하고 있는 얘기를 보면요. 김재련이 하는 말이랑 상당히 다 닮아 있습니다. 김재련이 우리가 말만 하면은 2차 가해 운운을 하면서 입 닫고 있으라고,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태경이 얘기를 합니다. 하태경이 박형준과 관련된 의혹과 비리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재혼 가정을 운운합니다. 재혼 가정을 괴롭히는 것이냐. 이걸 운운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오세훈 같은 경우에는 패닉 상태를 운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이미 기싸움에서 진 거야. 재혼 가정 왜 건드려? 막 이거고. 건드린 적 없어. 우리 처가 패닉이야. 이거밖에 지금 대응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사실상 진 거고요. 저는 그 여론조사를 안 믿는 이유가, 이거는 우리가 10일 전부터 그냥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확실한 우리가 공격, 저쪽이 수비로 들어갔고요. 네. 근데 저쪽이 수비가 지금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10일은 엄청 긴 시간입니다. 선거에 있어서는. 전 이미 이긴 게임이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 방송 보시는 분들이 이 박형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김영춘 후보가 절대로 김영춘 후보 입으로는 설명 못하는 건데, 박형준이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와이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와이프의 도움으로, 그러니까 뒷바라지, 정말 헌신적인 뒷바라지로 동아대 교수가 됐어요. 동아대 교수가 되고 나서 이혼을 하고 지금의 부인을 만납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어려울 때 동거동락했던 배우자를 조강지처라고 하죠. 그리고 그 조강지처하고 이혼하고 돈 많은 새로운 여자를 만나서 지금 박형준이 된 거예요. 그런데 박형준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와이프, 그러니까 조현화랑을 운영하는 사람의 그 자식들은 LCT 한 채 주고 무슨 카페도 운영하고 무슨 법인 대표네 몇 억짜리 하네 이렇게 하는데, 그 조강지처의 자식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이혼하고 재혼하는 게 잘못이다가 아니라 네. 사람이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예. 지금 그 고발장에 적시된 혐의가 4개인데요. 첫 번째, 이번 선거 예비 등록 당시 주소를 허위 기재했습니다. 왜? 파랑에 살고 있었다가 이게 밖으로 드러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비 후보 등록할 때 주소를 파랑으로 등록했던, 이게 공직선거법 250조, 주민등록법 37조 위반입니다. 다음에 지어진 지 3년이 지난 건물을 이번에 그러니까 등기했다는 거잖아요. 예. 여기 이제 지방세 과세 대상에서 뺀 거예요. 이게 지방세 기본법 102조 위반이에요. 다음에 그 건물, 주택 기능의 건축물을 사무소로 신고해. 뭐가 문제인지 아실 수도 있죠. 사무소나 업무용으로 신고되면 세금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주거용으로 신고해놓고 사무소로, 그러니까 주거용으로 허가를 받아놓고 사무소로 신고한 것 자체가 조세범 처벌법 3조 위반이에요.
그냥 범죄자야 이 사람은. LCT 17층, 18층 그 노예할층을 그것도 좀 이상하지 사실은. 내가 그 재산을 취득해가지고 내게 됐어 이제. 근데 들어가지 않고 화랑에 살아. 이상하잖아. 1년 예. 동안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내가 봤을 때 그거는 이제 선거 출마를 위해서 이렇게 재산 밖으로 안 드러나게 한 측면과 연관이 있다고 보는데, 이자는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명박이 다스 막 내 거 아니라고 하는 거하고 좀 비슷한 구조에 놓여 있는 정말 희한한 캐릭터예요. 왜냐면 자기가 부산시장을 이렇게 빨리 나가게 될 줄 몰랐거든. 이 모든 것이 오거돈 때문이네. 오거돈 시장의 큰 그림입니다. 아, 그러면 이 모든 재산을 찾아준 근본적인 원인은 오거돈 시장이 지금 시작한 겁니까? 아이 진짜. 가슴 아프네요. 그렇고요. 또 어제 그런 이야기도 나왔죠. 그 국정원이 그냥 사찰만 한 게 아니라 2010년, 2014년 지방선거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나왔어요. 저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엄청 중요하지. 거기에 보고 받은 사람 또 박형준이에요. 네. 네. 국정원이 지방선거에 개입했는데 이 지방선거에 보궐선거에 박형준이 다시 선수로 뛰는 게 말이 되냐? 용서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그 원론적으로는 이 박형준의 재산 문제나 가정사보다 이게 정말 심각한 건데. 맞아요. 근데 현실은 부산 시민들한테 감정적으로 다가오는 것, 그리고 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그 연령대의 어르신들한테는 국정원 문제가 사실 내 몸에 다가오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거대로 법적으로 그 다른 트랙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조강지처로 돌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어쩔 수 먹혀. 없어요. 선거 전략이. 그러니까 네. 이게 감정적인 거. 실제로 바람핀 사람들도 조강지처 이야기 나오면 화냅니다. 네. 자기가 그런 짓을 한 사람도 막상 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화낸다고. 아니 근데 공직자가 선거에 개입하면요 엄청 중죄거든요. 네. 대통령으로 말하면 탄핵 사유잖아요. 그렇죠. 요거 공무원이 여기 개입했다고 하면 정확히는 제가 법전을 못 봤는데 최소 징역 10년 이상이 돼야 되는 엄청 중죄예요. 근데 자기는 지금 서류에 나와 있어. 이거는 얘는 스모킹건이 나와 있어도 아니라고 발뺌하는 거예요. 네. 스모킹건이 나와 있어. 오세훈하고 똑같잖아요. 너무 겸손해. 국장 정결이라고 해놓고 뒤에 보면 지가 도장 찍은 게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서류에 청와대 정무수석이라고 되어 있는 서류가 나와요. 선거에 이 엄연히 개입을 해. 그러면서 그건 몰랐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범죄자다 이렇게 보면 이게 돼요. 오세훈하고 결국 박형준도 연결이 돼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학교로만 연결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번에 국정원에서 지난번에 한번 이 불법 사찰, 민간인 불법 사찰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국진당에서 이거는 민주당의 사실 보궐선거를 위한 정치 공작이다. 이런 식으로 댐빈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들 기억하시다시피 대법원 판결이 정보공개 소송인데요. 이 정보공개 소송에서 작년 11월 달에 인용 판결이 나오고 확정이 되고, 작년 12월 달에 우리 추미애 장관과 그리고 이제 박정원 국정원장이 같이 나와가지고 합동 브리핑을 하고, 그리고 바로 다음 달에부터 공개가 실시가 시작이 되고, 2월 달에 그 공개된 것의 일부 문건이 언론사로 이렇게 넘어갔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공개가 실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는 민주노총, 그다음에 광노현 전 교육감,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리고 문성근 배우, 이 네 분에 관한 사항들이, 불법 사찰 내용들이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정말로 꼼꼼하게 이명박이 지시를 하고 선거에 개입을 하도록 종용하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이 되는데, 이걸 전부 보고한 것이 누구냐? 보고받은 게 박형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큰 도움을 받은 게 오세훈입니다. 오세훈이가 2006년도에 첫 번째 서울시장이 되고 2010년도에 두 번째 서울시장이 되는데, 첫 번째에서는 강금실 장관하고 두 번째는 한명숙 총리하고 붙었습니다. 이때 한명숙 총리하고 붙었을 때 0.26% 차이로 승리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누가 개입했다는 거예요? 청와대와 국정원이 개입했고, 여기에 박형준이 그에 대해서 묵인하고 지시하고 해서 오세훈을 당선시킨 다음에 거기서 내곡동 풀고 그 돈을 이명박이랑 오세훈 진의 주머니에 착복하고, 이게 박형준, 이명박, 오세훈 이게 세트라는 거예요 지금. 네. 마지막으로 오세훈의 무상급식 찬반 투표도 국정원이 개입을 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박형준이 밀어주고 오세훈이 따라오고 뭐 이런 구조 속에 놓여 있던 애들이야. 그런 애들이 10년 만에
후보로 부활한 거예요. 이거 민주시민이 가만두면 됩니까? 아니, 그렇게 밀어줘도 못하는 건 뭐예요, 도대체. 그래 얘를 또 서울시장을 뽑아줘야 되냐고. 5살이잖아. 아 그리고 그렇게 턱 쳐들고 들어와서 제가 첫날부터 능숙한 남자입니다. 이러고 여자들 다 싫어하거든요. 여기 지금 무상급식 논쟁이 한참 있을 때 소위 말하면 그 관변단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그 사람들이 오세훈의 세금급식 반대를 찬성하는 기자회견 같은 걸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구조를 국정원이라고 하는 조직이 가장 그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국정원은 청와대 지시만 따르는 조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총 책임자는 이명박이었겠지만 이거를 실무적으로 이렇게 끌어갔던 사람은 박형준의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예요. 그 자들이 지금 서류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모른다. 이런 놈들 쳐내지 않으면 이거 쳐내자고 선거하는 거거든 일단은. 예. 자 어쨌건 여기까지 공작 정치를 했던 놈과 그 수혜자가 지금 서울 부산시장도 나와 있다는 게 어쩌면 뭐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민주당의 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흠이 많은 사람들이 후보로 나오는 게 결국엔 저쪽의 패착으로 저는 갈 것이다.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